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재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1년 11월 20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CES 2022에서 우주항공과 NFT 기술 세션이 강화됐다는 소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재인이 2021년도에도 거의 매주 주식탐구생활 컨텐츠를 업로드해드렸었는데요. 다음 주부터 주말마다 개인 일정이 좀 있어서 아마도 오늘 영상이 2021년의 마지막 영상 업로드가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향후 기술적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행사가 되니까요. 꼭 한번 미리 점검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죠. 블룸버그 통신이 18일자로 애플이 2025년 즈음에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를 출시할 거다, 이런 소식을 정했습니다. 물론 애플 측에서는 전혀 코멘트가 없었고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금요일장 국내 증시는 대형주 중에서는 LG전자가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고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LG전자의 급등이 추가적으로 급등을 할 가능성보다는 일시적 이벤트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자율주행 관련된 내용은 꾸준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테마 논리를 이해하는 분들만 대장주급의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애플카가 LG전자의 연결고리가 강력했다면 LG전자와 합작법인을 설립한 마그나의 주가가 급등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그나의 주가는 이번에도 2.38% 정도 조정을 보이면서 금요일장 마감을 했어요. 지난번 애플카 이슈가 나왔을 때 LG전자보다는 이노텍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측 상단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요. LG 이노텍 관련된 내용을 꼭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LG전자의 추가 상승 기대감보다는 테마 논리를 이해하는 분들이 대장주급만 기술적 대응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오늘 주제인 CES 2022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CES 2022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블록체인 관련된 NFT 시장, 이쪽에 관심이 많이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라 해서 우주항공 기술이 상당히 부각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NFT는 또 메타버스하고 계속 연관을 짓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AR, VR, XR 쪽, 그리고 블록체인, 암호화폐와 디지털 화폐 쪽, 그 다음에 게임, 엔터테인먼트와 컨텐츠 쪽,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물론 노딱사토이란 디지털 헬스 분야라든지 식품에 관련된 푸드 테크놀로지 쪽도 관심 있게 부각이 될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관련주들의 흐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분야고요. 하지만 NFT와 우주항공기술, 이쪽 분야가 가장 주목을 받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에라 스페이스의 드림 체이서가 이번에 공개될 예정인데요. 민간 우주 왕복선입니다. 아주 이쁘게 생겼죠. 이것이 실물이 전시될 예정이고, 이 우주 왕복선은 우주정거장의 화물 배송, 반환, 폐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나사에서 선택받은 겁니다. 그리고 시에라 스페이스는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 아시죠? 블루 오리진과 공동으로 지금 우주정거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30년 즈음에 개발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주정거장에 조금 보셨던 우주왕복선이 도킹을 하는 겁니다. 19일자 나온 소식을 보면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게 우주정거장이고 이게 우주왕복선입니다. 이렇게 도킹을 하는 거죠. 이것을 시에라 스페이스가 지금 개발하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고요. 14억 달러를 또 투자를 받았습니다. 우리 돈으로 1조 6천억이 좀 넘는 돈인데 계속해서 이 우주항공산업 쪽으로 자금이 유입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낼 게 아니다. 스페이스X가 성공을 거두면서 일론 머스크로 인해서 우주항공산업이 민간화되기 시작했고 이것이 확대되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 번에 끝날 테마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테마라는 거. 그래서 우주항공주를 계속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고, 그 중에서도 하나그룹이 우주항공 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그룹 관련주를 계속 추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NFT 관련돼서는 NBA 탑샷이 자신들의 기술을 소개를 합니다. NBA 스타들의 멋진 장면들을 NFT화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금주에 손흥민 선수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중국에 NFT 스타라고 있습니다. NFT 거래소를 하는 곳인데 손흥민 선수하고 NFT 사업에 독점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에요. 아시아 최고 스타 손흥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NBA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인기가 있는 축구라든지 야구, 뭐 여러 분야에서 뉴스가 되고 화제만 되면 NFT화 되는 작업이 앞으로 계속 나타날 겁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것은 개인적으로 국내 기업이 좀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NFT 산업의 확장성이 얼마나 큰지를 예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넷플릭스의 19일자 순위입니다. 글로벌 TV쇼 순위인데 여전히 스쿼드 게임, 오징어 게임이 1위를 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오징어 게임. 잠깐 아케인이 1위를 한 적이 있었는데 4위로 떨어졌고요. 여전히 놀라운 점은 홈타운 차차차가 10위권 안에 아직도 머물러 있어요. 이게 글로벌적으로 엄청나게 화제가 되는 드라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의 인기에 의해서 홈타운 차차차가 여전히 글로벌 10위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나라 컨텐츠의 경쟁력이 정말 엄청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고요. 지옥이 어제 개봉이 됐는데 아직까지 천지를 좀 못 봤습니다. 시간도 좀 부족해서. 근데 다음 주가 되면 분명히 지옥도 이 넷플릭스 순위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순위 중에서 의미가 있었던 건 이 아케인입니다. 아케인이 잠깐이지만 오징어 게임을 제쳤다 그랬잖아요. 글로벌 순위에서. 자, 이 모습인데요. 애니메이션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의 세계관을 반영된 애니메이션 작품이에요. 제작사도 리그 오브 레전드 제작사고요. 게임의 세계관이 애니메이션으로, 영화로, 그럼 분명히 다음 작업은 NFT화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국내 게임사들도 이렇게 글로벌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글로벌 환경에서 인기를 끄는 게임들이 나온다. 배틀그라운드에 크래프톤이 있겠죠. 이것들이 NFT화 작업하고 그 세계관을 또 애니메이션하거나 영화라든지 드라마, 컨텐츠화하는 작업들이 계속 벌어지면 그 확장력은 지금보다는 분명히 다른 수준을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화두가 지금 NFT로 간다라는 거. 그리고 니프트 게이트웨이라 그래서 이 사이트입니다. NFT를 거래하는 사이트인데 이 기업에 삼성전자는 투자 자회사인 삼성넥스트를 통해서 투자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이 NFT 사업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갖고 있다는 거죠. 보시다시피 지금 뭐 500불짜리도 있고 3,000불짜리도 있고 39,000불짜리도 있고 그렇죠. 이런 NFT 사업은 소멸될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라는 거. CS2022를 통해서 더 화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니까 미리 여러분들이 잘 점검을 해보시고요. 물론 이렇게 우주기술이나 NFT 관련 번외 쪽으로 국내 기업 중에 조금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 두산그룹인데요. 두산그룹이 CS2022에서 7가지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두산 퓨얼셀의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인 트라이젠, 그리고 수소 드론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 점검 솔루션을 서비스할 수 있고요. 수직 이착륙 고정익 수소 드론 DJ25도 발표했습니다. 수직으로 이착륙하기 때문에 연료 소모가 심할 수 있는데 그 연료 소모 부분을 이륙할 때 수소 전지하고 배터리를 혼합을 해서 하이브리드화 했어요. 그 부분이 부각이 됐었고, 비행거리가 500km나 되는데 비행할 때는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수소연료전지와 배터리를 혼합한 하이브리드형으로 나왔다는 것이 이번 CES에서 상당히 부각받은 부분이 되겠고요. 두산 밥캣이 개발한 올 일렉트릭 로더, 그리고 로보틱스에서 개발한 카메라형 로봇, 두산중공업이 개발한 폐플라스틱 수소화 기술, 폐플라스틱을 활용해서 수소화하는 작업입니다. 수소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산의 자회사인 두산전자의 PFC 기술이 선보였습니다. 이 기술은 구리전선하고 연성회로기판의 장점을 결합해서 소재화한 건데요. 세계 최초로 만든 기술입니다. 주로 전기차 배터리에 셀을 모듈로 묶는 그 소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유망받을 수 있는 업종이 되겠고, 두산이 그 지분을 100% 갖고 있습니다. 관련된 회사의 지분 현황을 보죠. 지주사 두산이 로보틱스하고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의 지분을 100%씩 다 갖고 있고요. 두산전자의 창수법인 역시 10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전자 관련한 지분도 다 100%씩 갖고 있어요. 그런데 창수법인이 중요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총 자산이 1360억 정도가 되고 당기순이익이 164억 정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이익을 잘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요. 아직 로보티스나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은 규모가 좀 작습니다. 자산도 222억, 223억, 143억, 또 적자예요. 아직은 판매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44억, 136억 정도 적자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앞으로 크려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도 일정 부분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뉴스가 나오는 시기가 온다 그러면 분명히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다 비상장 회사고 두산이 100% 지분을 갖고 있다. 그래서 두산의 주가 흐름을 잘 보고 뉴스를 잘 추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LG전자의 흐름부터 보죠. LG전자가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다가 쌍바닥을 찍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역시 애플카 관련된 이슈가 나왔죠. 하지만 수급적으로 보면 최근에 외국인이 샀다가 차익 실현이 좀 나왔고 공매도 물량도 최근에 있지 않은 공매도 물량이 24만 주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신빙성이 높지 않다라고 판단한 거죠.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과의 또 힘겨루기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애플카 이슈가 LG전자 쪽으로 바람을 더 많이 분다 그러면 저 공매도 세력들은 초토화가 되겠죠. 한데 그렇지 않고 계속 공매도가 쌓이면 수급적으로 불안이 될 거고 조금 전에도 보셨듯이 마그나의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 LG전자의 주가는 또 힘없이 다시 되밀릴 거예요. 그래서 LG전자보단 이노텍으로 보시는 게 좋다 그랬는데 LG 이노텍의 최근 수급 흐름이 상당히 좋죠.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기관. 외국인들도 최근에 좀 매수를 좀 했고요. LG 이노텍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렸을 때 이렇게 장대 양봉 터진 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저점 자리에 내려왔을 때는 두려워할 자리가 아니라 모아가야 될 자리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기술적으로 반등을 했는데 최근에 아주 강하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 대형주군에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수급이 갑자기 이렇게 붙으면서 기관 수급에 의해서 급등을 만들어냈어요. 참 대단합니다. 하지만 눌림목이 언제든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지난번에 고가대를 넘어갔던 이 25만 원하고 25만 4천 원대 이때까지 괴리가 지금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위에서 고공전투 할 때 고공전투 매매가 가능한 분들은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더 눌림목이 진행될 때 25만 원이나 25만 원을 깨는 그 자리 정도까지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공전투에서도 기관 수급을 잘 살펴보면서 고공전투 구간에서 매매하실 분들은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전자보다는 LG 이노텍을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보시고요. 두산의 최근 주가 흐름입니다. 종합주가지수하고는 완전히 다른 흐름을 보이죠. 자, 좀 땡겨보면 최근에 고가를 다 넘고 강한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고점에서 지금 고공전투 구간인데요. 수급을 보시면 연기금 수급이 좋습니다. 연기금이 주로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연기금 수급을 잘 보시고요. 주가가 이렇게 쭉 떨어지게 되면 자, 12만 원이라고 하는 중요한 또 기술적 지지 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22평선 따라오는 고공전투의 저점 부분 약 12만 5,500원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12만 5,500원에서 12만 원 사이에 고공전투 구간에서 내려오면 또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22평선을 살짝 해서 투매 나와도 좋고요. 악재만 없이 기술적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겁니다. 그리고 CS2022 즈음에 두산 관련 재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다시 수급이 형성될 수 있으니까요. 주가의 흐름과 재료를 잘 추적을 해보세요. 우주항공주 관련해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좋은 흐름이었다가 최근에 주가가 뚫겨 맞고 내려왔습니다. 기술적으로 반등했는데 다시 바닥을 잡는 그런 확인 작업을 할 때 관심권에 좀 두시고 보셔야 되고요. 역시 CES 즈음 가면 우주항공기술 관련된 재료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를 미리 대비해서 자리를 찾아놓고 기다리는 거죠. 하나시스템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반등하고 조정 나올 때 지난번 NFT 관련주로도 하나시스템이 엮일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계속 뉴스를 추적해 보시고 CS 관련돼서 뉴스가 나오면 하나시스템이 부각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그룹이 지분을 확보한 세트레가이 역시 바닥에서 반등 나왔는데 반등이 좀 미약하죠. 다시 눌림목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바닥권에 있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우주항공 관련해서 주가의 흐름이 좋은 건 인텔리안 테크가 있습니다. 다른 종목과 다르게 우상향의 초입에 또 다시 왔어요. 자,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앞전에 고점에 물려있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단계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량 부족 현상 때문에 다시 되밀릴 수 있으니까 되밀린 이후를 노려보는 게 좋을 거고요. 역시 CES2022 즈음에 수급 붙는 현상을 잘 추적을 해봐야 되겠죠. 지난주에 NFT 관련주로 소개해드렸던 카카오 게임즈 장대 양봉이 나왔고 고점에서 또 고공전투라는데 음봉입니다. 일정 부분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다시 되밀리면 기술적으로는 지난번보다 좀 높아졌죠. 자, 10만 원을 뚫었기 때문에 이 10만 원이라는 의미 있는 가격대까지 조정이 나오면
이 자리를 한 번에 깰 가능성보다는 여기서 또 치고받는 싸움을 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매매할 수 있는 전략도 좋고요. 깨고 투매가 좀 나오면서 되밀리면 9만원짜리를 보고 대응하실 분들은 좀 편안하게 대응하실 자리가 되겠죠. 컴투스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고공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컴투스의 고점의 고공전투도 좋고요. 더 강한 흐름을 보였던 게임빌의 고공전투 흐름도 괜찮습니다. 워낙 고점에서 고공전투를 벌이니까 상당히 두려움이 클 텐데요. 이렇게 고점에서 고공전투를 부리는 종목이 오히려 고공전투의 저점으로 내려오면 수급이 더 빠르게 붙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 대장주 논리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요. 다만 장중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금요일장 한번 보세요. 장중에 마이너스 6.18%까지 빠졌다가 장 후반에는 플러스 8%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급등 나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정권에 있을 때 기술적 지지 자리에서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점에서도 장중에 마이너스 6% 정도 빠지면 추가 투매가 나올까봐 두려움이 더 클 것 아니겠어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못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가겠어요? 선수들과 세력들이 들어간다는 소리죠. 그 자리에서는. 그런데 그것도 아무 종목이나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장주급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런 자리들이 깨졌을 때 빨리 대응 못하면 추가적으로 급락을 또 해버리게 됩니다.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 지지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미리 준비가 안 돼 있는 투자자들은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선수들의 영역으로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CS202에서 우주항공 기술과 NFT 기술은 사라질 기술이 아니라 앞으로 더 확대되고 최소한 2020년대에 꾸준한 화두가 될 거라는 것을 예고할 겁니다. 그래서 주가의 조정이 깊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과연 어떤 게 가장 연관성이 높고 기술력도 갖고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잘 판단하고 추적을 해보세요. 서두에도 잠깐 안내를 해드렸듯이 오늘 영상이 2021년 주식 탐구 생활의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일정상 연말에 주말마다 일정이 좀 있어서 추가 영상을 좀 제작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동안 올려드렸던 주식 탐구 생활 영상들을 잘 참고하시면서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2022년 1월 달에도 CS 관련된 바람이 불면 미리 이렇게 준비했던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또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항상 긍정적 마인드로 잘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항상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대세를 확인할 CS202.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2022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